내 바이크의 인산철 배터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존나 잘 나간다. 될 것 같아.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이만 유튜버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트로 125는 클래식 바이크 장르이지만 카페 레이서 스타일을 지향하고 타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22년 현재 레트로 125의 가격은 359만원입니다. 레트로 125의 컨셉은 다른 클래식 바이크들보다 개성이 있고 독특합니다. 레트로 125의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는 할로겐이 아닌 LED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LED 라이트의 장점은 말 그대로 할로겐 라이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기 소비율을 가지고 있죠. 레트로 125의 헤드라이트의 특징은 미등 자체에서도 면발광으로 재현되어 있어 레트로 125만의 개성을 잘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레트로 125의 시트는 조금 독특한데요. 일자형 시트가 아닌 유선형으로 솟아오른 시트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스 시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이스 시트를 기본으로 제공함으로써 라이더가 실제로 앉았을 때 승차감과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레트로 125의 핸들은 세퍼레이트 핸들인데요. 세퍼레이트 핸들의 특징은 일반적인 일체형 핸들에 비해 핸들 좌우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꺾여있는 핸들 포지션으로 인해 역동적인 라이딩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세퍼레이트 핸들을 장착하긴 했지만 풋페그 포지션은 미들 스텝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벽한 카페레이서 스타일을 재현하려면 백스텝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레트로 125는 입문자들을 고려해서 백스텝으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미들 스텝 포지션을 채용함으로써 초심자들에게 다소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타기에 더 편안한 포지션을 택한 것입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왼쪽에 속도 게이지, 오른쪽엔 RPM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은 적절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조합하여 클래식 성향에 맞게끔 친절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 속도 게이지 하단에는 적산거리, 연료량, 기어 단수를 표시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어 중립 표시 등과 각종 경고등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기어 단수 표시와 중립 표시는 바이크를 입문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이자 자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뉴얼 바이크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기어 중립과 기어비를 익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레트로 125의 엔진은 스즈키의 GS125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GS125 엔진은 오버헤드 캠샤프트, 4스트로크, 2밸브, 단기통 공랭식 엔진으로 스즈키에서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일본에서 생산되었다가 현재는 스즈키의 기술 제휴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되어 오고 있는 검증된 엔진입니다. 사실 레트로 125의 엔진에 시동을 걸고 저는 처음 느꼈을 때 일반적인 클래식 바이크들의 조용하고 고동감이 약한 엔진과는 다르게 이 엔진은 단기통 특유의 고동감과 적당한 진동을 선사하며 클래식 바이크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레트로 125는 9000rpm에 11.1마력의 출력을 쏟아내는데요. 체구는 아담하고 작지만 그만큼 내가 빠르게 달리고 마음먹었다면 그만큼 힘을 쏟아내는 그런 엔진입니다. 레트로 125는 카페레이서 스타일과 어울리는 메가폰 머플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가폰 머플러는 엔진에서부터 길게 일자로 쭉 뻗어 엔드가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머플러의 소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공랭 단기통 특유의 고동감과
느낌과 감성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레트로 125의 프론트 서스펜션은 무려 도립식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고 리어는 가스 쇼업쇼버를 장착했습니다. 카페레이서 스타일을 그저 흉내만 낸 것이 아닌 라이더가 바이크를 타고 주행했을 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스펜션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레트로 125의 휠은 가벼운 스포크 휠을 채용했는데요. 스포크 휠은 멋스러움과 무게절감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론트는 110에 70에 17, 리어는 130에 70에 17인데요. 17인치 타이어를 채용한 만큼 타이어 크기가 주는 안정감과 전체적으로 하체가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연비는 리터당 52.6km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실제 연비는 30 후반에서 40 초반대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료 탱크의 크기도 크니까 장거리 주행 시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레트로 125를 본격적으로 시승해보겠습니다. 레트로 125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저배기량이지만 단기통 특유의 고동감이 잘 전달되고 있는데요. 타는 내내 믿고 타는 스즈키 엔진에 만족감을 느꼈고 멋지게 차려입고 이런 바이크 하나쯤 타고서 카페를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키가 평균보다 약간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세퍼 핸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타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고 오히려 더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들 스텝 포지션은 역시나 제가 우월한 다리 길이라서 그런지 약간은 불편하지만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25를 타다 보면 제일 많이 드는 선입견이 아무래도 기어 변속 감각이라든지 제대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레트로 125는 기어 변속 미스도 전혀 없고 부드럽게 잘 치고 올라와 줍니다. 솔직히 1단은 크게 의미가 없고 2단부터 본격적인 토크가 나오는데 고RPM을 쓰지 않아도 초보자의 입장에서 바이크를 컨트롤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잘 치고 올라와 줍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1단에서 2단으로 빠르게 변속을 해야 탈만하기 때문에 기어 조작에 조금 서투신 분들도 레트로 125가 주는 여유로움은 뒷차가 경적을 울리기 전까지는 마음껏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시트가 살짝 올라온 유선형 시트는 하체를 잘 잡아주고 있으며 일단 세퍼레이트 핸들 자체가 팔을 뻗어야만 닿을 수 있는 거리라서 자동적으로 포지션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네이키드 포지션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의 적응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바이크 초보자라는 느낌보다는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하는 고인물 같은 첫인상을 전달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는 쉽지만 긴장감을 항상 느끼고 탈 수 있게 도와주었고 개인적으로 바엔드 미러는 솔직히 말해서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일반 미러보다 보기가 불편했다고 해야 되나요? 참고로 저는 바엔드 미러를 처음 접해봤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위치에 미러홀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원형 백미러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미러홀이 있다는 점은 기본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단부터 본격적인 토크가 올라오면서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제가 탔을 때 굳이 4단 이상을 사용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반 125의 출력만큼이나 높은 RPM을 쓰면서 달리는 바이크의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4단 기어만으로도 레트로 125의 힘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리어 가스 쇼업쇼버는 감쇄력이 우수했고 단단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승차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손으로 오는 충격은 다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뒤 17인치 휠이 큰 크기와 가벼운 스포크 휠은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주행을 선사했습니다. 그럼 시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착한 스쿠터의 레트로 125를 살펴봤는데요. 동급 클래식 바이크 기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퍼레이트 핸들을 탑재한 카페레이서 스타일을 지향하는 디자인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과 조금 차별화된 디자인의 클래식한 바이크를 찾는 분들이라면 카페레이서를 지향하는 레트로 125도 한 번쯤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를 구독해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바이크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